타인의 북소리를 멈추고 당신만의 숲을 만나는 시간. 어떤 사람이 자기 또래들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가 다른 고수의 북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남긴 이 깊은 문장은 시대를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특히 인생의 절반 이상을 타인의 장단에 맞춰 쉼없이 달려온 50대 이후의 세대에게 가장 절실한 전략적 위로가 되어줍니다. 평생을 조직의 목표와 사회적 성공, 그리고 가족이라는 거룩한 짐을 짊어지고 뛰어온 여러분에게 오늘 저는 가슴을 치고 갈 단 하나의 진실을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는 남의 장단이 아닌 당신의 내면에서 나직이 울리는 당신만의 북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보조를 맞추는 법만 배웠지 스스로의 보폭을 결정하는 법은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 숨가쁘게 달려온 과거의 기억을 잠시 내려놓고 소로가 안내하는 그 고요한 숲의 입구로 저와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보시겠습니까? 현대 사회에서 생산성과 성취는 거의 종교와 같은 미덕이 되었습니다.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만이 삶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인 것처럼 여겨졌지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시간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를 외부의 평가와 연결짓는 습관에 길들여졌고 그 결과 스스로의 영혼을 돌보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분이 50대 이후 은퇴라는 문턱에 서면 극심한 심리적 불안을 겪습니다. 평생을 바쳤던 무대가 갑자기 사라진 뒤의 적막함은 마치 공중에서 발판이 사라진 듯한 아찔함을 줍니다. 왜 우리는 잠시 멈추는 것을 그토록 불안해하는 걸까요? 그것은 그동안 우리가 멈춤을 곧 뒤처짐이나 도태로 규정해왔기 때문입니다. 등 뒤에서 누군가 매서운 눈으로 쫓아오고 있다는 조급함, 남들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나만 이 낯설고 불안한 공백 속에 홀로 던져졌다는 공포가 우리를 잠식합니다. 하지만 이 공허함은 사실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비로소 진정한 나를 만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 불안의 종착역에서 우리는 180년 전 같은 고민을 안고 숲으로 들어갔던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1845년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사회적 관습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며 월든 호숫가의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수재였지만 세상이 정해놓은 출세의 길 대신 도끼 한 자루를 들고 나무를 베는 길을 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가 단순히 현실에서 도망친 몽상가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소로는 가업인 연필 공장에서 최고의 흑연을 만들어 미국 연필사에 중요한 업적을 남긴 유능한 기술자였고 생계를 위해 땅을 측량하던 냉철한 측량사였습니다. 그런 그가 28달러 12센트라는 당시 하버드 기숙사비인 30달러보다도 저렴한 비용으로 사평 남짓한 오두막을 지었습니다. 그는 제임스 콜린스라는 이민자에게서 낡은 판잣집을 사서 그것을 헐고 박혀있던 못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뽑아 햇볕에 말려 휘어진 부분을 바로잡았습니다. 소나무 기둥을 직접 세우고 널빤지를 덧대어 만든 길이 4.5m, 폭 3m의 이 작은 공간은 누군가에게는 초라한 움막이었겠지만 소로에게는 온 우주를 담아낼 수 있는 가장 광대한 궁전이었습니다. 그의 오두막에는 의자가 딱 3개뿐이었습니다. 하나는 고독을 위한 것, 둘은 우정을 위한 것, 그리고 셋은 친교를 위한 것이었죠. 이 의자 3개는 인간관계의 정수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의자를 거실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손님이 찾아오면 3번째 의자를 내주되 대화가 길어지면 서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소로의 일화는 우리에게 관계의 양보다는 질이 중요함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고독의 의자가 가장 우선되어야 함을 말해줍니다. 소로는 숲에서 홀로 지내며 콩밭을 일구었습니다. 가끔은 책상 위에 일리아스를 올려두고도
잡초를 뽑느라 한 페이지도 넘기지 못하는 날들이 있었지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몸의 노동에 지치기도 했던 그의 모습은 은퇴 후 소박한 삶을 꿈꾸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지금의 우리 모습과 참으로 닮아 있습니다. 소로에게 산책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존재론적 행위이자 자아 발견의 길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숲을 걸으며 자연의 아주 미세한 변화를 관찰하고 14권에 달하는 방대한 일지에 무려 200만 단어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꽃이 피는 정확한 날짜를 기록하고 월든 호수의 얼음 두께를 재며 눈이 몇 인치 내렸는지를 세세히 적었습니다. 그는 꽃의 상태만 보고도 그달의 며칠인지를 오차 범위 이틀 이내로 맞출 수 있을 만큼 자연과 깊이 교감했습니다. 눈을 감고 소로의 월든을 그려보십시오. 보트 밑바닥 너머로 25피트 아래 잠겨있는 하얀 조약돌들이 수정처럼 맑게 비칩니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며 하늘보다 더 푸르게 빛나는 유리 같은 청록색의 성광이 우리의 눈을 부시게 합니다. 정적만이 가득한 밤, 호수 한가운데에서 플루트를 불면 그 진동을 따라 농어떼가 보트 주위로 모여드는 환상적인 광경이 펼쳐집니다. 자연은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지만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이루어냅니다. 굽이굽이 느리게 흐르는 강물은 서두르지 않아도 결국 바다에 닿습니다. 소로는 낚싯줄을 호수에만 던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도 던졌습니다. 물고기를 낚는 생계의 행위 속에서도 우주의 섭리를 낚아올리는 영적 사유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의 속도가 시속 100km라고 해서 나의 삶도 그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호수 바닥에 빠진 도끼를 건져 올리기 위해 빙판 위에 엎드려 투명한 물속을 들여다보던 소로처럼 우리도 우리 내면의 깊은 곳을 가만히 응시해야 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속도가 아니라 내 영혼이 편안함을 느끼는 고유한 리듬을 찾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가장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곧 실증이 난다는 소로의 솔직한 고백처럼 우리에게는 타인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오직 나 자신으로만 존재하는 자발적 고독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로의 철학이 주는 가장 역설적인 가치는 더 적게 소유함으로써 더 부자가 된다는 비움의 미학입니다. 그는 자신의 욕구를 줄임으로써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더 채우기 위해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지불하며 살아갑니다. 소로는 모든 것의 가격은 당신이 그것에 대해 교환하는 생명의 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최신형 가전제품이나 더 넓은 집을 얻기 위해 바치는 그 수많은 시간이 사실은 우리의 소중한 생명 자체라는 통찰은 우리의 정신이 번쩍 들게 합니다. 소로는 성공의 정의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성공이란 사회적 지위나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이죠. 이 정의에 따르면 여러분이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스스로의 마음을 평온하게 다스렸다면 그것이 바로 위대한 성공인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손때가 묻은 투박한 지팡이처럼 우리 자신의 자아를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 바로 인생의 진짜 공부입니다. 소로는 현재라는 매 순간의 파도에 자신을 던지라고 권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현재의 영혼을 갉아먹지 마십시오. 소로가 2년 2개월 2일의 실험을 마치고 숲을 떠날 때 그는 또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립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숲에서 발견한 삶의 본질을 가슴에 품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 새로운 보폭으로 걷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은퇴 이후 삶 역시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그것은 사회로부터의 단절이 아니라 진정한 나로서 살아가는 두 번째 독립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며 진짜 삶을 자꾸만 뒤로 유예합니다. 하지만 소로는 우리에게 엄중한 경종을 울립니다.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결코 발견하지 말자라고 말입니다. 이 문장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아픈 위로이자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 월든 호수의 잔잔한 수면을 마음속에 가만히 담아 보십시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고 해가 지면 어둠이 내리지만 그 호수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머물며 하늘을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월든 호수가 하나씩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성취라는 흙탕물이 천천히 가라앉기를 기다리면 어느덧 맑아진 수면 위로 당신의 진짜 얼굴이 보일 것입니다. 숲속 오두막의 벽난로에서 타오르던 따뜻한 불씨처럼 여러분의 남은 여정이 스스로를 비추는 밝은 빛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남의 북소리에 맞추느라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당신만의 북소리를 따라 당신의 작은 오두막을 돌보며 당신의 아름다운 숲길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 끝에는 서로가 발견했던 그 투명한 진실과 평온이 반드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소박하게 그리고 순수하게 살아가는 그 유쾌한 초대에 기꺼이 응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은 이미 그 자체로 충유하게 위대하고 아름답습니다. 고요한 호수의 물결이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지듯 오늘 이 소로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이제 비로소 당신 자신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